2015년 다스의 시장 조명과 확산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릴 틸론의 이춘성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 꼭지는 크게 네 가지인데요. 먼저 2025년 다스의 전반적인 시장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기업과 기관에서 왜 다스를 선택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서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 다스와 GPU가 결합하면 엔지니어링 다스라고 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엔지니어링 다스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산업별, 도메인별 여러 가지 보안이라든가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스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이 네 가지 꼭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스 현주소를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가트너의 매직 커트넌트 보고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가트너가 매년 보고하는 이 매직 커트넌트는 다스뿐만 아니라 IT의 주요 아이템, 뭐 인공지능, 블록체인, 메타버스, 빅데이터 그런 각각의 IT 기술에 대한 주요 기술 트렌드와 방향성 그리고 시장 동향과 그런 것들을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공신력 있는 분석 자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2025년도 이 가트너의 보고서의 일부를 좀 갖고 왔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예전에는 이 다스를 사용하는 이유가 보안을 강화하고 또 재택근무나 원격에서 업무를 보기 위한 용도로 많이 도입을 했는데 이게 점점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최근에는 이런 비용 절감, 또 운영의 효율성, 또 IT가 엄청 빠르게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IT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 이 다스를 사용한다고 이 보고서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의 핵심은 이겁니다. 원문 그대로 제가 갖고 왔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2025년 다스는 일시적인 원격 근무 대응책이 아니라 기업의 전반적인 IT 구조를 혁신하는 전략적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래서 조직의 IT 인프라를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전환시키는 핵심 인프라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럼 이 가트너가 얘기하고 있는 이 비용 절감, 또 조직의 운영의 효율성, 또 이 IT 혁신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이론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스를 도입하는 핵심적인 메리트는 이 비용 절감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회사를 운영할 때 뭐 PC 중심의 그런 지출은 자본 지출, 카펙스라고 할 수 있다면 이 다스는 자본 지출을 운영 비용으로 전환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회사나 기관에서 필요한 이런 IT 자원을 사용한 만큼 돈을 내는 거고요. 또 필요할 때는 빠르게 늘릴 수 있고 또 빠르게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인프라 투자 비용은 최대 70%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또 IT 운영 비용은 30에서 40%까지 절감이 가능합니다. 특히 같은 보고서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이 보안 비용을 90%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IT에 대한 아까 사회에서 사용하던 외부에 사용하던 여러 가지 제로 트러스트 개념도 적용할 수 있고 각각의 보안 정책이 중앙 집중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안 비용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거고요. 또 단말기 교체 주기를 일반적으로 평균 4년마다 교체한다고 하는데 클라우드에 있는 자원을 100%다 활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8년, 10년까지 늘릴 수 있다 보니 이런 운영 비용을 혁신적으로 줄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라고 같은 원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운영 효율성입니다. 이 다스는 이 넥스토, 그러니까 IT 인프라를 배포하고 관리를 중앙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책을 변경한다던가 정책도 뭐 개인별 또는 부서별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뭐 여러 패치 작업을 올 원 클릭 한 번의 버튼 클릭만으로 싹 변경할 수 있다 보니까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IT 운영 인력의 부담을 대폭 감소할 수 있고요. 또 뭐 장애나 보관 사고가 발생할 때 문제 해결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래서 뭐 기관별 또 부서별 뭐 필요한 CPU, 메모리, GPU 등을 그때그때 맞춰서 빠르게 확장하고 축소할 수 있는 이런 운영 효율성이 높다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가트너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IT 혁신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서도 많이 얘기 나왔다시피 이런 GPU죠. 요즘 뭐 3D 프로그래밍이라든가 또 학습시키는 거, 렌더링 시키는 거 다 GPU 자원이 필요하는데 이런 GPU 자원을 필요할 때마다 빠르게 확산시킴으로써 지속 가능한 확장이 좀 가능한 내용이고 이렇게 고성능이 필요한 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다스는 저사양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나 기업이나 단체의 전력 낭비와 또 탄소 배출을 감소시켜서 이 탄소 중립, ESG 경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때문에 요즘 기업과 기관에서 이런 다스를 많이 도입하고 있다라고 가트너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다스를 통해서 비용을 줄이고 운영을 단순화시키고 이 AI 시대에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스가 확산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하드웨어 비용 한 70% 정도 절감이 되고 또 이 운영 시간을 50%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T 운영자의 업무량도 30-40% 감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통 이런 저전력 단말기, 그러니까 일반 PC 말고 아주 단순한 컴퓨팅 파워가 있는 제로 클라이언트 단말기를 통해서 업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도 3배까지 높이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성, 효율성, 지속성이 이 다스의 큰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이 다스와 GPU의 결합, 엔지니어링 다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텔론의 엔지니어링 다스는 이 사용자별로 업무 성격에 맞춰서 정밀하게 이 GPU 자원 배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연구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사용자가 충돌 없이 원활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GPU 자원을 분배할 수도 있고요. 또 워크로드 분석, 이 사람이 갑자기 렌더링을 건다든가 그때 맞춰서 자원을 빠르게 증대하고 축소할 수도 있고요. 또 프로그램마다 필요한 GPU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QoS를 정책을 적용해서 최소한의 GPU 내용을 꾸준하게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정책이 적용함에 따라서 GPU 자원을 아까 예시를 든 것처럼 한 명이 하나를 다 사용하게 되면 보통 10%에서 15%뿐이 사용을 안 하는데요. 저희 이 파티셔닝 또 GPU 슬라이스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90%까지 GPU 자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장비 없이도 AI 학습, 3D 모델링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게 되면 특히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소개할 때 이 GPU 라스 소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많은 분들이 이 엔지니어 라스하고 GPU 라스하고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명확하게 구분을 해드리면 이 GPU 라스는 연산 자원만을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엔지니어링 다스는 사용자 환경 전체를 제공합니다. 즉, 이 GPU 라스는 연산 작업만 제공하는 것에 비해서 이 엔지니어링 다스는 사용자의 데이터 보안, 또 소프트웨어 호환성, 데이터 거버넌스까지 이 완벽한 업무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에 좀 차이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GPU 라스보다 이 엔지니어링 다스가 더 상위 개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엔지니어링 다스는 단순히 GPU 연산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 통합, 사용자 환경, AI까지 같이 연동해서 진행하기도 하다 보니까 이런 조직의 내부에 쌓여있는 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AI 챗봇, 의사결정 지원, 또 자동화 분석 이렇게 인터널 AI까지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반, 플랫폼, 인프라를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지금까지 그 IT 동향 중에 왜 다스가 많이 기업이나 기관에 확산되고 있는지, 뭐 비용이라든가 운영, 또 지속 가능성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향후에 이 다스가 더욱더 확산되는 이유 중에 뽑는 내용들이 도메인별, 그러니까 산업별로 이런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는 부분이 더욱더 어려워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점점점 조직이 경량화되고, 그래서 요즘 얘기 들어보면 AI 때문에 업무가 많이 줄어든다, 또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해서 한 명으로 이루어진 팀, 한 명으로 이루어진 본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량화된 조직은 점점 늘어나는데 정부에서 금융, 의료, 교육, 기업별로 각각의 보안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지켜야 되는 내용이고, 이런 부분을 각각의 산업체, 도메인별로 다 준수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런 부분, 금융, 의료, 교육 기업들이 이런 각각의 도메인별, 산업별로 보안 컴플라이언스가 갖춰져 있는 다스를 사용함으로써 이 부분을 해결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국내에서도 향후에는 이런 산업별 컴플라이언스 준수 이유 때문에 다스 사용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다스 산업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텔로는 이 디아들 스페이스를 오늘 공식적으로 론칭을 했지만, 사실 대표님이 IT 기업으로서 이 서비스로 좀 사업을 영위해야 된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해야 된다는 부분을 오랫동안 좀 강조를 해오셨습니다. 이 텔론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수년 내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가트너의 내지 컨퍼런스에 텔론 디아들 스페이스를 상위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아들 스페이스가 한국 기술의 글로벌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텔론은 더욱더 노력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텔론의 디아들 스페이스는 단순하게 이런 IT 다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저희 의지를 한번 담아봤는데요. 고객사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과 또 AI 시대의 지속 가능한 업무 환경을 위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장 비용 절감과 또 운영 효율과 IT 혁신들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다스 서비스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